잉글리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어휘는요, 코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코스트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비용 혹은 동사, 비용이 들다 여기까지만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비용 혹은 비용이 들다라는 의미보다는 후자의 뜻. 자, 명사 뜻은 뭘까요, 여러분? 희생, 손실. 가령 제가 어떤 물건이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을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 노트북이 나에게 100만 원의 코스트를 들게 만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후주머니에서 100만 원이라는 어떤 손실 혹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명사가 됐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희생 혹은 손실. 그리고 동사가 됐을 때는 희생시키다 혹은 무엇을 잃게 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제가 예문을 보면서 이 동사의 정확한 어떤 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제가 정의한 것은 이 cost라는 것이 명사로서 자주 쓰이는 어떤 그 이디엄? 수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t the cost of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cost 대신에 우리가 비용이라고 해서 cost 대신에 expense expense도 여러분 비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t the cost of, at the expense of 여기다가 at the cost of 혹은 at the expense of를 쓰면 뭐뭐의 희생을 치르고 뭐뭐라는 대가를 치르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cost and benefit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거라기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 cost와 benefit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cost는 보통 여러분이 cost and benefit, 비용과 이익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한국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st는 내가 잃게 되는 실이고 benefit은 내가 얻게 되는 득이에요. 그래서 항상 cost and benefit이 나오면 득실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잃는 것은 뭐고 내가 얻는 것은 뭐고 내가 잃는 것이 뭔지를 따져보자라고 할 때 득실, 즉 cost and benefit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다음 실제 예문 한번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기출 예문인데요. 첫 번째 기출 예문에서는 지금 to 부정사, 즉 cost가 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cost가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일단 사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st 다음에 간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목이 나오게 되죠. 그럼 해석할 때 이 간목에게 얼마의 비용이 들게 하다. 혹은 비용이 아니라 희생이나 대가의 의미가 쓰이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게 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자, 누구에게 얼마의 비용이 들게 하다. 누구에게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르게 하다. 자, 여기서는 지금 실제로 금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직장인이 회사를 가지 못하고 결근해서 일을 못하게 된 그런 workday는 estimate 추정이 됩니다. 미국 회사에게 a year, 연간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1 빌리언 얼마 갈까요? 110억이겠죠. 그래서 110억 달러의 어떤 비용이 들게 만든다. 다음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cost and benefit이 나옵니다. 이 베커라는 사람의 범죄 모델은 파짓이라고 하는 것은 상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범죄자를 상정합니다. 어떤 범죄자냐? committing이 저지르다는 뜻이고 offense는 여러분 공격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offense는 제가 다음 시간쯤에 한번 다뤄볼 어휘인데 offense는 기본적으로 범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면 cost and benefit 득실을 왜이란 말은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즉 따져본다는 뜻이죠. 득실을 따져보는 그런 어떤 범죄자를 상정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장이 조금 길죠? 아마 기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독해 문장 좀 익숙하실 거예요. Globalization,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upside, 장점도 있고 downside,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countries like China, 중국 같은 나라는 여기서 동사를 잘 외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cost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cost만 외우시기보다는 제가 예문에서 다루는 다른 어휘들도 좀 많이 외워서 어휘를 계속 확장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adopt라는 동사는 채택하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여기에 프로라는 접두가 붙으면 자, 프로라는 접두가 붙으면 이거는 친이라는 뜻이에요. 친. 뭔가 찬성.
이런 뜻이고, 반대는 프로 대신에 anti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anti. 그래서 anti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 앞에 접두사로 쓰게 되면 반. 그러니까 우리가 pro Japanese. 그럼 뭘까요? 친일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anti-Japanese. 아니면 뭐 anti-Japanese movement나 그 뭘까 여러분? 항일, 일본에 반대하는 항일 운동 혹은 반일 운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pro, anti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pro globalization이니까 친세계화 전략을 adopt 뭐 한다? 채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나와요. adapt, A to B. A를 B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는 친세계화 전략을 채택해서 자신의 어떤 상태에 맞게 적용을 하고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다 여러분? remove 이렇게 수확하다 뜻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어떤 득, benefit 이점들을 전부 다 수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세계화를 잘 이용을 하고 있죠. 물론 there are costs to this growth as well. 자,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cost 여기서는 cost 비용 돈이 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cost한 말은 뭐다라면 그만큼 어떤 대가나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해서 경제는 분명히 발전했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을 얻는 만큼 중국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어떤 희생이냐? 자,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는 뜻이에요. 환경이나 사회적 어떤 응집력, 호의는 단결, 그리고 경제적인 지금 좀 잘렸는데 equality,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 자, 그럼 여기서는 독해를 할 때 뭘 추론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세계를 하면 경제는 안 좋아지지만 세계화를 하면 경제는 좋아지지만 환경, 사회적 어떤 화합, 그리고 평등은 코스트니까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여러분 코스트가 뭘로 쓰였나요? has cost 하니까 동사가 되겠죠. cost 같은 경우는 현재, 과거 분사형이 다 똑같습니다. have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pp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동물 실험의 결과는 아주 위험할 정도로 misleading이 뭐다?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and 그리고 has cost the health and lives of tens of thousands of humans. 자, 여기서는 cost는 지금 뒤에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니까 3일중 동사로 쓰였고요. tens of thousands 같은 경우는 1000명이 10이니까 수만 명이 되겠죠. 수만 명의 인간의 건강과 그리고 삶의 코스트, 비용이 들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여러분 희생을 가져온다. 희생시킨다. 그럼 뭘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꼬이죠 여러분? 수만 명의 인간의 건강과 그 다음에 삶이니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삶이라는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생명이라는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모든 걸 코스트가 나오면 돈이랑 연관짓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리해보면 코스트는 뭐 비용이 들게 하다는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희생, 손실 혹은 무엇을 희생시키다, 무엇을 잃게 하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서 그런 독해를 할 때 워낙 자주 나오니까 앞으로는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